복싱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이 평생 링 위에서 번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억입니다. 1990년대 후반 그는 링 위의 제왕이었죠. 한 번 경기하면 수십억씩 벌어들였고 대저택을 사고 호랑이를 키우고 심지어 욕조 하나에 20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2003년 파산 선고를 받아요. 빚만 230억이 남았죠. 한편 로널드 리드라는 청소부가 있었어요. 주유소에서 일하다가 청소부가 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낡은 차를 몰았고 매일 같은 옷을 입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죠. 92세의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에 80억이 있었거든요. 5천억을 번 챔피언은 망하고 평생 청소한 사람은 부자가 됐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 돈에 대한 5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 당신의 돈이 달라질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많이 벌어도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어도 부자가 되는지 그 답을 지금부터 풀어드립니다. 첫 번째, 운과 실력의 게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노력해서 성공했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성공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거든요. 빌 게이츠 얘기를 해볼까요? 고등학교 때 그에게는 켄트 에반스라는 절친이 있었어요. 둘 다 천재였고 컴퓨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함께 큰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도 같았죠. 그런데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켄트가 등산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그렇게 그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빌 게이츠는 우리가 아는 그 빌 게이츠가 됐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다닌 고등학교는 1960년대에 컴퓨터가 있던 몇 안 되는 학교였습니다. 그 시절 컴퓨터는 정말 귀했어요. 대학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죠. 그 행운 하나가 그에게 남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출발선을 만들어줬습니다. 노력했나요? 당연하죠. 천재였나요? 맞아요. 하지만 다른 도시,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제시 리버모어라는 유명한 주식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수백억을 벌었다가 잃고 다시 벌었다가 또 잃었어요. 대공황 때 완전히 무너졌죠. 역사상 손꼽히는 투자자 중 한 명이었지만 결국 빈손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교훈이 뭘까요? 성공은 절대 100%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도 절대 100% 어리석음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운명에 맡기라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 싶은 건 운과 위험은 둘 다 존재하고 우리 모두에게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준비하는 것뿐이죠. 두 번째, 버는 것과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왜 망했을까요? 돈을 버는 데는 천재였지만 지키는 데는 형편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과 부자로 남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기술이라는 거죠. 재산을 쌓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사업을 시작하고 투자하고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하죠. 긍정적인 마음도 필요합니다. 제프 베조스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온라인 서점을 시작한 것처럼요. 일론 머스크가 번 돈을 전기차 회사에 쏟아붓고 거의 망할 뻔한 것처럼요. 크게 베팅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벌고 나서 시작돼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공격적인 방식을 계속하거든요. 계속 무리한 모험을 하고 돈이 영원히 들어올 거라고 착각하죠. 그러다 무너집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만든 사람을 보세요. 불과 몇 년 만에 엄청난 회사를 만들었고 한때 가치가 260조였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2022년 파산하고 감옥에 갔어요. 워렌 버핏은 달라요. 수백조 원의 재산을 가졌지만 절대 무리한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방식은 단순해요. 충분히 오래 버티면 재산은 알아서 불어난다. 유행을 쫓지 않고 화려한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냥 꾸준히 안전하게 오래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60년 넘게 여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는 한번 크게 버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돈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래 봐야 해요. 공격으로 들어가서 방어로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 돈은 자유를 산다는 겁니다. 저축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지루해 하는데요. 이건 커피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축의 진짜 목적은 나중에 뭔가를 사는 게 아니라 자유를 사는 거예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선택할 수 있는 힘이죠. 내 시간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싫으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힘든 직장에 갇혀 있었어요. 상사는 너무 심했고 일은 끝이 없었고 분위기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저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월급 받으면 다 써버리는데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선택권이 없었던 겁니다. 반면 다른 분은 몇 년간 열심히 모았어요. 직장이 정말 힘들어졌을 때 뭘 했을까요? 그냥 나왔습니다. 두려움 없이요. 그만두겠습니다.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이게 자유예요. 돈이 주는 진짜 힘이죠. 6개월치 생활비만 있어도 인생이 달라져요. 직장이 싫으면 나올 수 있고,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도 대처할 수 있고, 힘든 관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백만장자가 될 필요 없어요. 그냥 버틸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는 상태예요. 그게 진짜 부죠. 네 번째, 진짜 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널드 리드 기억하시죠? 청소부로 일했던 그 사람이요. 80억을 남긴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차 사고 명품 사느라 바쁠 때 그 사람은 조용히 투자했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눈에 안 보였으니까요. 부자처럼 보이는 건 쉬워요. 카드 긁고 차 할부하고 비싼 옷 사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부자는 달라요. 부는 당신이 쓰지 않은 돈이에요. 조용히 자라는 투자고 아무도 모르게 쌓이는 여유입니다. 누군가 새 수입차를 몰고 나타나면 우리는 와, 저 사람 진짜 부자구나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건 그 사람이 3억을 차에 썼다는 것뿐이죠. 실제로 얼마나 남았는지, 빚은 얼마인지 전혀 모릅니다. 워렌 버핏이 여전히 1958년에 산 집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큰 집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과시보다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부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감정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이게 대부분 재테크 조언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딱딱한 계획을 세워주죠. 이렇게 하면 최고 수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가장 이론적으로 좋은 방법은 뭘까요? 모든 돈을 주식시장에 넣고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이 반토막 나는 걸 보면 패닉에 빠져요. 이론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죠. 결국 바닥에서 팔아버립니다. 손해를 확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투자하는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감정을 견디지 못해서죠. 그래서 현실적인 게 이론적인 것보다 중요해요.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워렌 버핏을 다시 보세요. 가장 높은 수익률 내는 방법을 쓰나요? 아니에요. 위험한 주식에 투자하나요? 절대 안 해요. 왜냐고요?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60년 넘게 계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최고의 재산 관리는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실제로 할 수 있고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돈은 감정이고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겨요. 이제 정리해 볼까요? 마이크 타이슨은 왜 망했고 로널드 리드는 왜 성공했을까요? 타이슨은 운 좋게 챔피언이 됐지만 돈을 지키는 법을 몰랐어요. 공격만 하다가 무너진 겁니다. 반면 리드는 조용히 꾸준히 모았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 버텼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재산을 쌓았습니다. 돈은 운과 실력의 게임이지만 결국 지키는 사람이 이겨요. 자유를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고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이기는 사람만이 끝까지 남아요. 가장 좋은 시작 시점은 어제였어요. 두 번째로 좋은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